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쭉 빠져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신 적은요. 젊을 때는 쌩쌩했던 다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밤에는 쥐가 나서 잠까지 설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외출도 망설여지고 집안에서조차 넘어질까봐 불안해지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다리 근력 저하나 잦은 주발생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비타민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젊은 시절처럼 튼튼해지고 밤잠을 설치게 하던 쥐와는 영영 이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다리를 강하게 만들고 쥐를 멈추고 어르신들의 다리 근력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비타민 6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 비타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모두 풀어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정보도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우리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첫 번째 비타민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 기능, 특히 다리 근육의 힘과 균형 감각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대선적 근육의 힘이 줄어들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지어는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개돈이 돼서 피부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만드는 효율도 감소합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D는 더욱 신경 써서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비타민 D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겁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무례를 특히 맑은 날 오전에 산책을 나가시거나 온책 속 아파트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계절 날씨 변화가 크고 겨울에는 햇볕이 약해지거나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자외선 때문에 오히려 햇볕을 피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홍치 같은 등푸른 생선, 연어, 그리고 달걀, 노른자, 버섯류, 특히 표고버섯이나 말린 느타리 버섯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실 때 고등어구이나 꽁치조림을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마트에 가면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두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나 햇볕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될 수 있으니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다리 근력이 단단해지고 오랜 동안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걱정을 덜고 더욱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다리의 쥐를 멈추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비타민,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사실 비타민은 아니고 필수 미네랄에 속하는데요.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종 비타민과 함께 다뤄집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기능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해서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안감이나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리 근육의 피로도를 높여 쉽게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소화 흡수율이 낮아져 마그네슘 부족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어떻게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녹색 잎채소,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 풍부해요. 시금치 나물이나 케일쌈을 식탁에 자주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와 씨앗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류와 통곡물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된장찌개를 자주 드시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같은 과일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당고 고문도 어두운 초콜릿, 즉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도 마그네슘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소량의 다크 초콜릿을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리 근육이 편안해지고 밤에 찾아오던 쥐도 훨씬 줄어들어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전반적인 피로감도 줄어들고 기분까지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외에도 우리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비타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리에 쥐를 막고 근육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세 번째 비타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네랄인 칼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과 함께 작용하여 세포 안팎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을 돕습니다. 혹시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종종 근육이 약해지고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쉽고 심하면 근육 약화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김치나 찌개류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칼륨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칼륨의 왕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맛도 좋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밥과 함께 반찬으로 감자조림을 드시거나 간식으로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또는 쌈채소로 식탁에 자주 올리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인데 드시면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본정의 콩류, 특히 강낭콩이나 렌틸콩에도 칼륨이 풍부하고요. 토마토나 오렌지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한국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에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성분과 함께 칼륨이 소량 들어있습니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다른 채소와 과일을 통해 충분히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채소를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담가두거나 삶으면 손실될 수 있으니 이건한 간식, 되도록찜이나 볶음 형태로 조리하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이 맞춰져 다리 근육의 쥐를 예방하고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 활력 넘치는 다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뼈와 근육의 기둥이 되는 네 번째 비타민, 여부 비타민, 바로 칼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워낙 유명해서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외에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 전달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모든 과정에 칼슘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다리 근육의 힘이 줄어들고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칼슘 흡수율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리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데메런이 심하면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칼슘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칼슘 공급원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매일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한 개를 드시는 것은 칼슘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두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멸치도 한국인에게 아주 친숙한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멸치 볶음이나 멸치 육수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드시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고무와 두부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무, 부침, 두부조림,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은 물론 요즘은 연두부나 순두부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 예를 들어 통조림 꽁치나 정어리 같은 것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 외에도 시금치, 케어,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지만 채소의 칼슘은 흡수율이 유제품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니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므로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전에 말씀드린 비타민 D와 칼슘이 찰떡궁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의 힘도 길러져서 활기찬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경계 건강과 다리 근력 유지에 필수적인 5번째 비타민. 바로 비타민 B12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신경세포와 적혈구 생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에서 뇌로, 그리고 뇌에서 다리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말로 만약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다리의 저림이나 따끔거림 같은 이상 감각이 나타나거나 척추마 힘이 빠지는 근육 약화, 심지어는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해 잘 넘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드물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돕는 뇌인자라는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어르신들에게는 비타민 B12 부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치매와 유사한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기도 하니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신경 써야 할 비타민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2를 어떻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종류,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와 닭고기 같은 가금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이나 내장류에도 매우 풍부하지만 근익계버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선 중에서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이브이것, 조개나 굴 같은 해산물에도 풍부합니다. 달걀이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B12 부족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B12가 강화된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를 섭취하거나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타민 B 줄비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드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면 다리에 느껴지던 저림이나 무력감이 줄어들고 신경 기능이 개선되어 더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리 근육의 건강을 지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6번째 비타민,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죠.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자란도, 특히 근육세포의 손상을 막아 근육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근육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근육 피로를 가중시키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근육을 보호하여 회복을 돕고 오를 곳 송화, 다리 근육의 지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다리의 영양분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다리 근육의 기능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E는 어떤 음식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 E는 주로 식물성 기름에 풍부합니다. 해바라기씨, 아몬드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 다양한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으니 요리하실 때 이런 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견과류와 씨앗류도 훌륭한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에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도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식사에 자주 포함시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비타민 E와 함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는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리거나 찌개 견과류를 볶아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다리 근육의 회복을 돕고 피로감을 줄여주며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다리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6가지 비타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의 힘을 키워주고 타트로브 마그네슘과 칼륨은 밤잠을 설치게 하던 다리질을 멈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칼슘은 튼튼한 뼈대를 만들고 근육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을 지켜 다리 저림이나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비타민들은 우리 다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는 단순히 편안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타민들을 꾸준히 챙기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뱃술 째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저녁 식사에 시금치나 멸치 반찬을 더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다리 근력 약화와 쥐 걱정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신만의 다리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 활기찬 발걸음으로 매일을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